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행신에서 고기 맛집 어디가 좋을까? 미각 오사 가봤어요? 우리 가족 단골인데. 거기 뭐가 그렇게 좋은데? 숙성 삼겹살에 육즙도 팡팡, 반찬도 푸짐하고 맛있어요. 서비스까지 완벽해서 엄지척.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맛집 미각 오사. 행신이동 음식문화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광고는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단팥빵에서 지역 소상공인 업체를 위해 제작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방송국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단팥빵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고양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은 저는 아이니 여선입니다. 여선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죠. 아이니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내곤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또 날씨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올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여선님은 어떠셨어요? 정말 요즘 날씨 이상하지 않아요? 올여름 진짜 더웠어요. 이러다 우리나라가 동남아기처럼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제 지인이 이번에 베트남에 놀러 갔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시원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상기후가 체감되는 여름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이상기후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이게 식탁하고 우리 음식 문화하고는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반찬 남기는 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아깝다 수준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유엔 환경계획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일 10억 끼 분량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동시에 약 8억 명이 굶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어머나, 그건 정말 양극단이네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곳, 반대로 너무 없어서 굶은 곳이 있다니.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체감은 잘 안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버려진 음식이 자연에도 큰 상처를 줘요.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단지 재료만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재료만이 아니죠. 음식을 만드는 필요한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도 들어가고 또 그걸 심기 위한 땅, 그리고 그 외 에너지까지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물만 해도 연간 250조 리터라고 해요. 이건 전 세계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물이 3배나 넘어요. 갑자기 쌀 한 톨, 달걀 한 개가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음식물을 버릴까요? 크게 보면 과잉 생산 시스템과 우리의 소비 습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우유도 그냥 버려져요. 사실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한 날짜일 뿐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기한이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경우도 많은데 저는 솔직히 우유 한 7일? 7일 지나도 저는 마시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맞아요. 이 소비기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도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초신선 마케팅이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혹시 여선님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일 만든 빵 아니면 하루 된 우유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트렌드가 멀쩡한 음식을 버리게 만든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당일 판매가 안 되면 신선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폐기된다고 해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멀쩡한 음식물을 유통기한이 임박했다고 막 버리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 맞아. 그리고 심지어 진열할 장소가 충분치 않다고도 버리는 경우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와, 그건 정말 너무한데요. 예.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너무하네요. 네. 아니 게다가 우리나라 반찬 문화도 커요. 우리 식당에서 보통 10가지 반찬 나오고 손님 없으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가끔 마트에서 장 보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까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상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요. 계획 없는 소비, 충동 구매, 그리고 냉장고 속 재료 파악 부족이 쓰레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렇게 뜨끔뜨끔 하는데요. 제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도 적지 않거든요. 버려진 음식들은 그냥 탭이나 사료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율은 97%로 높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대요. 예를 들면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수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건조시키면 90%는 폐수가 되고 10%는 비료나 사료로 남는데요. 어머, 그건 정말 몰랐어요. 그럼 그 폐수는 어떻게 되죠? 이걸 이제 음식물 폐수의 줄임말 음폐수라고 부르는데요. 정화하는 데만 40일 이상 걸리고 처리 비용은 산업 폐수의 10배라네요. 어머나. 심지어 이 정화 안 된 음폐수가 토양에 스며들면 지하수 오염, 악취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음식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니 충격적이에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더 강력하다고 해요. 거기다 메탄가스까지요? 네.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 해도 전체의 8%를 차지한다고 해요. 아이고,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프랑스의 대책이 인상 깊었는데요. 프랑스처럼 대형마트가 남은 음식을 기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법도 방법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마트가 기부하는 음식이 15%만 더 늘어도 매년 1,000만 명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유럽 경제 상황도 엄청 안 좋다고 하는데 이 방법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네. 복지관 주변이라든가 이런 상가에서 네. 푸드뱅크라고 그래서 뭐 제과점에서 빵이 남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음식점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남았을 경우 네. 복지관을 통해서 기부도 하고 그런 걸 제가 좀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음식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맞아요. 아이니 님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근본 원인이 과잉 소비와 소비 패턴이라고 말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과잉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대형마트 가면 많이 쌓아놓고 대량으로 사게 만드는 구조가 있는 곳이 있죠. 맞아요. 저희 집은 식구 수도 많지 않아서 대형마트 가서 이제 저렴하다고 많이 사들고 오면 꼭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대형마트보다 저는 주로 동네 마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신선식품은 더더욱 그래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저도 이제는 그래서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장 보러 갈 때는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적어보기도 하고 또 요리할 땐 먹을 만큼만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대단하세요. 저는 요즘 냉장고에 남은 음식으로 너튜브 쳐서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 지금 감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닭도리탕, 뭐 감자전, 그리고 감자 쪄서 으깨가지고 전분가루 좀 넣고 모짜렐라 치즈 넣고 호떡처럼 구우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맛있겠다. 저희 아이가 이제 감자를 잘 안 먹는데 치즈를 듬뿍 넣으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이거 되더라고요.
저도 손이 가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 케이크값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도 충분히 케이크를 전자레인지로 8분 간단하게 만드는 레시피를 보고 저도 이제 따라했더니 나름 만족했습니다. 첨가물이 일단 덜 들어가니까 건강에도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럼 푸드 쉐어링이라는 앱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할인 구매하거나 뭐 남은 음식을 나눌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오늘부터 깔아야겠네요. 음식은 그저 상품이 아니에요. 지구가 주는 선물이고 생명의 순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버리는 순간 지구에선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어떻게 잘 버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안 버릴까예요. 실천이라고 하면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예전엔 제가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해서 온라인 장을 보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음식이 남을 확률이 좀 더 있어서 그냥 온라인으로 시키면 바로 다음날 배송이 되니까 이런 배송 서비스 이용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남은 음식은 아예 냉동 보관법을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밥은 1인분씩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채소 같은 경우는 데쳐서 냉동하면 신선하게 조금은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또 식당에서는 덜어먹기, 먹을 만큼만 주문하기 그런 걸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외식할 때는 아이들과 잔반 남기지 않기 놀이 이런 걸로 유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하고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인증 SNS 캠페인도 많더라고요. 제로푸드 웨이스트 챌린지나 오늘도 남김없이 이런 걸 같은 걸로 이제 해시태그로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실천을 함께 나누면 더 의식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지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결국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자연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소비는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인가? 멋진 질문이에요. 오늘 방송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 질문 하나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음식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에요. 사랑, 감사, 그리고 공존의 태도를 남겨야겠죠? 아, 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우리 한번 더 음식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 식탁이 지구와 이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저는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마을방송국 고소목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지구의 눈물 이야기였습니다. 여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